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강의 재밌게 들었죠? 네. 지난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이 된 그 유일한 나라, 세계 경제에서 현대 세계 경제사에서 유일한 나라다. We have to take pride in this. 네? Yes.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됐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세계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MB는 MC라고 그랬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응? 이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P는 이꼬르 MB, P는 이꼬르 MC였죠? 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연관이 P죠? 네. 그래서 P에 의해서 MB는 P, P는 MC면 MB는 고로 MB는 MC다. 이게 시장경제. 시장경제. 가격. 시장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가 있어요. 또 정부가 있는데, 기업, 소비자 정부가 있는데, MB는 P를 약간 정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기업은 MB가 P는 정부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부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보상을 해주라는 말이야. 충분히. 보상을 해주라는 말이야.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경제가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는 뭐예요? 작은 정부가 있어요? 큰 정부가 있어요?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예요?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 자, 정부는 너무 민간에 개입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를 들면 공공재라는 게 있죠? 공공재. 네. 공공재 이런 것에만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로 하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출은 막 촉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말이에요. 자유로. 수입도 뭐야? 수입도 막 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놔두라는 말이에요. 수출도 촉진하려고 그러지 말고, 놔두라는 말이에요. 막 수출에 막 보조금 주고, 막 수출 촉진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아서 다 한다, 이게, 알아서. 오케이? 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뭐냐면, 세계는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있는데, 이미 시장경제가 세팅이 된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후진국은 시장경제 자체가 세팅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수출은 하려고 해도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럼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수출을 두렵게 국내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찌실찌실하게 하다가 전 세계 시장에 가서 가려면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고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두려운 위험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이 있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잘 안 된다. 후진국인 경우에는 후진국이 P는 있고 MB는 MC가 되려면은 뭔가 그냥 가만히 놔두갖고 선진국이 가만히 놔둔 것처럼 놔두갖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후진국은 수출은 어떻게 한다? 수출은 좀 촉진을 시킨단 말이야. 프로모션 한단 말이야. 촉진시킨다. 익스포트 프로모션. 이렇게 하는 후진국이 있었어요. 네? 익스포트 프로모션. 그 다음에 또는 수입이 있잖아. 수입은 제대로 수입을 안 하고 국산화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수입 대체라고 해요. 수입 대체.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국산화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후진국이 경제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수출을 촉진하자. 그러면 수출을 촉진하자. 정부가 촉진하는 거예요. 좀 보조금도 주고, 어떻게 보면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입 대체는 되도록이면 수입을 안 하려고 그러고, 국산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둘 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 경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그냥 수입 대체를 하지 말아요. 가만히 놔두면 수입하고, 수출도 촉진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후진국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그러니까 둘 다 정답은 아닌데, 후진국 상황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시장 경제에 더 가깝냐는 말이에요. 둘 중에 수출 촉진하고 수입 대체는. 수출 촉진. 수출 촉진이 시장 경제에 더 가깝죠. 시장 경제는 아니야. 아까 중상주의가 수출 촉진하고 수입 대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 대체하고 동시에 했어. 네네. 대체하고 동시를 했는 수입을 억제하고 대체를 동시에 했는데 이게 중상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 이것은 하고 이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어느 것이 더 시장 경제에 가깝냐? 수출 촉진. 수출 촉진은 왜냐하면 수출 시장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들면은 어디 가서 경쟁을 해야 돼? 세계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갖고는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국제 시장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국산화만 했어. 세계 시장의 질이 훨씬 떨어져. 그런데도 세계하고 경쟁을 안 해. 시장 막아주고 국내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질이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고. 경쟁도 안 하니까. 안 이래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시장 지향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반시장적이고, 그래도 여기 상대적으로 더 시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진국은 크게 말해서 이것을 익스포트 프로모션이냐 수입 대체냐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간 거예요. 대부분 나라들이.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대부분 수출 촉진하고 수입 대체는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시장 지향적이냐. 완전 시장 지향적이 아니지만 어느 것이 더 시장에 가깝냐 할 때는 이것이 시장에 더 가깝다. 그럼 우리나라는 둘 다 했어요. 정도의 차이지. 우리나라는 어느 것에다 포커싱을 더 뒀을까? 수출 촉진. 수출 촉진에다가 포커싱을 더 줬기 때문에 설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촉진으로 이것으로 안 가고 이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준시장 지향적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이런 수입,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나갔던 나라들이 이거 안 하고 이걸로 가가지고 더 망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예요.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남미 같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갖고 더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미 중에서 칠레 같은 나라는 다시 이리 돌았어요. 이리 돌았어. 그래서 칠레가 우리나라하고 제일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그쪽에서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적극적일 뿐 아니라 그쪽도 적극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스포트 프로모션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대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비교 열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수입을 하는 건데 그놈을 수입 대체하라 그러니까 어려워졌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은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출 촉진을 하더라도 자 수출 촉진을 하려면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수출하는 물건이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60년대 수출하려고 그러면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돼지, 꼬리. 그러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이때는 뭐냐면은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은 세상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물건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있죠. 그렇죠? 노동이 풍부한 나라와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있는데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무엇이 싸요? 임금이 싸요, 안 싸요? 싸요. 임금이 싸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는 노동을 많이 써야 되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기계로 많이 안 쓰고 노동을 많이 쓰는 재화를 노동 집약적인 재화라고 해요. 노동 집약적인 재화. 그러면 이 노동 집약적인 재화는 노동을 많이 써야 되는데 노동을 많이 쓰는 재화로 쓰는 노동 재화는 임금이 싼 나라에서는 노동을 많이 쓰는 재화가 훨씬 더 단가가 경쟁력이 있겠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게 기술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이런 산업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고. 그러니까 무엇에서 시작한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우리나라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그러면 수출한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 이론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야? 무슨 나라? 노동 풍부한 나라예요. 임금이 싼 나라예요. 그러면 비교의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비교의가 있어요. 노동 집약적인 재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동을 봉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재화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다. 60년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자본 집약적인 재화라고 하면은 힘들죠. 오케이?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농업이었죠. 그 다음에 농업을 하는데 농업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농업은 무조건 나빠요? 나쁜 이유, 예를 들면 경제 성장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농업은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는 거예요? 노동력이 필요하죠. 네. 노동하고 무엇을 결합하는 거예요? 토지잖아요, 토지. 이제 토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안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토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된 토지에다 노동을 계속 집어넣으면, 노동 한 단위가 주는 생산성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늘어나면 그럼 토지도 같이 늘어나주면 되는데, 토지는 못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엄청나게 많아버리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늘릴 수 있는데, 유지를 계속,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오버 커패시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제한되어 있어. 노동만 늘리면은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해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으로는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공업으로 가는 거예요. 공업은 뭐냐면 토지 노동이 아니라 자본 노동이에요. 자본 노동이니까 토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자본은 축적이 가능하잖아요. 자본과 노동이 동시에 늘어나면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 경제에 의해서 단가가 싸져요. 그러니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업 중에서도 무슨 공업을 해야 되냐면 아까 노동 집약적인 공업을 하는 거예요. 노동 집약적인 공업을 하면은 스타팅이 괜찮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봉제, 목재, 가공, 신발, 인형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만 계속 지금도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공업을 하더라도, 이게, 중화학 공업이 있잖아요. 중화학 공업이나, 예를 들면 선박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잘 한 거예요. 근데 이행하려면 가만히 놔두면 또 이행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정부가 서포트를 한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정부가 서포트를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비교의도 그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우리나라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바뀌어요. 비교의가 따라서 비교의도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의도, 고정된 비교의가 바뀐다는 거예요. 또 바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화학공업으로 간 것이다. 오케이? 네. 도움이 됐죠? 네.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되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됐는데, 그리고 이것은 뭐 때문에, 예를 들면 임금이 싸죠? 임금이 싸면은, 하는데, 이런 것은 그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표준화된 제품이어야 돼. 기술이 엄청 중요한 제품은 그 기술이 우위가 엄청 커져버리기 때문에
임금 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표준화된 제품이에요. 오케이? 네. 표준화된 제품은 이제 그 기술이 다 일상화 되어버렸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렸어. 지금 텔레비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 첨단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노동의 임금이 중요하다. 그런 제품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공업화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시장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후진국에다 물건을 팔아보는 한계가 있겠죠. 안 큰 돼요. 시장으로 가야 돼요.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돼요.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 특히 미국 어느 나라 시장으로 가야 되겠어요? 미국, 미국 시장에 가야 되는데, 일본 우리가 물건을 아무리 팔려고 해도 미국의 시장을 닫아버리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을 열어줬어요. 열어줬으면 GSP라는 게 있거든요. 그 General System of Preference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General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공산품이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간 것보다 관세를 싸게 해준 거예요. 그럼 몰랐죠? 네. 그러니까 제너럴 일반 특혜 관세라는 거예요. 특혜 관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관세를 싸게 해주는데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싸게 해준 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선진국보다 낮춰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시장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쪽에서 열어줘도 우리가 무슨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러는데 그것을 잘 활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해줬어도 이 활용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는 활용을 했다는 거죠. 문 열어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응? 아무리 우리가 비교기가 있다라도 상대방의 문을 닫아버렸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막 들어갔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제 닫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때는 열어주는 분위기였다고 말이에요. 70년대 열어주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편성을 해서 우리가 잘 들어갔다. 오케이?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기회를 활용한 거예요. 예? We have to take opportunity when we seize it. 그 기회를 볼 때 그걸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 거죠. 미국이 도와줬다는 거죠, 사실. 미국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군요. 무슨 원조를 해갖고 돈을 얼마 준 게 아니라 시장을 열어준. 최고로 좋은 것은 뭐예요? 최고로 잘 도와준 것은 시장을 열어준 거예요.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의료 뭐 선교한다, 의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는 것이 최고로 잘한 거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하고 대량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일반 특혜 관세라 그래가지고 후진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한 나라가 역시 우리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냐? 자본 집약적에서 기술 집약적인 것으로 이행을 해갔죠. 기술 집약적인 것. 예를 들면 대부분 반도체 같은 거. 빨리 예를 들면 나라 이건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삼성의 CEO를 그냥 한 기업의 CEO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사람 중에 아주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좌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빨리 체인지를 했잖아요. 비교기를 빨리 기술 집약적인 것으로 해서 반도체를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의미에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잘 살게 된 것은 세계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우리가 후진국으로서 충분히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 경제는 선진국 제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도 미국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의 부자들한테 지금 공급할 제품이 없어.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가의 양질의 제품을 선호하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저가의 양질의 제품을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거기다 제공한 거예요. 그건 세계 경제에 기여한 거예요. 후진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기여한 거죠. 또 미국 사회에 기여한 거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싼 제품을 퀄리티가 괜찮은 싼 제품을 자기들이 사갈 수 있었던 거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차원에서 세계 경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오케이?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일제 해갖고, 미제 일제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미제는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이고, 일제는 메이드 인 재팬이었잖아요. 네. 메이드 인 재팬하고 메이드 인 USA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퀄리티도 높고 좋은 제품이었잖아요. 네. 특히 그랬죠. 뭐, 선풍기라든가 확실히 자전거, 미제, 미제와 일제 하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미제 일제가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죠. 네. 우리가 더 잘 만들어.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플라자 합의라고 있어요. 플라자 합의라고. 이게 그때 환율이 매우 중요했죠. 네. 환율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비교가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미국한테 제2차 세계전을 일으켰지만, 그 뒤로는, 패전한 뒤로 미국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일본을 많이 봐준 거예요. 근데 일본이 너무 커버리니까, 일본 엔화의 환율을 올리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일종의 합의라 그러지만. 너 올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안 비싸지죠? 비싸죠. 비싸지죠? 숫자가 나니까 올리는 게 맞죠? 네. 올리라고 한 거예요. 올리라고 그랬는데, 한국은 달러하고 연계돼 있어. 엔화하고 연계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엔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연계됐으니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가니까 엔화에 비해서는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스템적으로 엔화는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싸니까 어느 물건이 싸, 우리나라 물건이 싸죠. 일본 것에 비해 싸죠. 질은 안 좋더라도 더 싸니까, 질이 안 좋은 것은 질은 2배인데 가격은 3배 싸버리면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힘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것이 1980년대. 80년대 후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수출이 흑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결국에 가서는 시장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뒤로 우리는 미국하고 더 연계돼 있었죠, 경제가. 일본하고 같이 상국이 같이 가다가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고 엔화가 환율이 올라가고 미국에 상당히 떨어지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을 얻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그 뒤로 일본은 좀 쪼그라들고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그런 기회를 잘 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초강대국 있죠. 특히 공업국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못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보다 잘 살죠? 자동차 생산해요, 안 해요? 못하죠. 캐나다 자동차 생산해요? 아니요. 자기 나라 로고를 다 가지고는 자동차 생산 못 하잖아요.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시장에 파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만 합니까? 선박, 거의 세계 1위죠? 철강, 세계 1위죠? 반도체, 가전. 나는 태국에 가보니까 태국에서는 공업을 한 개도 없더만. 태국에서 만드는 공업 제품이 한 개도 없어. 다 관광이나 이런 것을 농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 집약적인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는 발달 관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백화점은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구매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공산품을 생산하는 능력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시장 경제, 전 세계의 자원 배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경제가 성장된 거지, 그냥 막, 세계 경제 차원에서 한국 경제를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우리에게 기여해주는 분야가 실제로 많다는 거죠. 오케이? 네.